원장님만의 짧은 코 길이를 늘리는 노하우가 있습니까? 요거를 좀 공개해 주시죠. 노하우가 있죠. 네. 그러니까 피가 안 나게 박리를 잘하는 테크닉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못하면 피가 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 실리콘이 아니라 자가면은 조금 덜하겠네요. 자가 연골인 경우에는 그런 면역 반응은 없죠. 그런데 짧은 코가 구축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본인이 코 길이가 짧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재보면 4cm를 못 넘습니다. 코가 작은 걸 키우는 게 어려운 거지 오히려 긴 코들은 아주 편안하게 오시면 를 연장해서 자, 안녕하세요. 코알람TV의 우리 안태환 파트너 조태환입니다. 아니, 조태환 아니구나. 조혜련입니다. 진짜 이제는 뭐 여기 와도 익숙해요. 너무 좋고, 진짜 코에 대해서 또 내 외모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이 코알람TV를 보면서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다고, 거기에 조혜련이 또 함께 여러분 밥숟가락을 얹어가지고 좋아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네. 이렇게 또 저를 이렇게 마이크 채워가지고 사용하시면은 밥이나 한번 사시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코질환 중에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맞아요. 여기 약간 코 휘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름이 좀 비슷하긴 하지만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리고 헷갈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비밸브 협착증, 네. 비밸브 재건술이라는, 네. 저도 들어도 생소한데 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선생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네. 우리가 이제 어떤 밸브라고 하는 거를 밸브 이렇게 잠그고 하는 잠그는 거. 거죠. 그러니까 밸브를 잠그면 어떻게 딱 잠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밸브는 좁아진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에서 네. 좁아진 부분을 진단명이에요. 비밸브 협착증은 좁아진 부분. 그러니까 협착이 됐다라는 거. 그렇죠. 나 허리 협착증 이런 거 들어봐가지고. 좁아졌죠. 예. 거기 안에 있는 관이 있는데 그 신경이 지나가는 관이 좁아진 거죠. 그래서 협착증이라고 하는 거고. 비밸브라고 하는 건 코 안에 있는 밸브, 좁아지는 부분이 좁아져 있죠. 더 비가 좁아져요. 아닐 비자가 아니라 코비자구나. 네, 코비. 코의 그 밸브가 좁아졌다. 그렇죠. 그럼 그걸 넓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디를 말하냐면 네. 우리가 이제 집을 지을 때 보면 집이 이렇게 있죠. 네. 근데 어때요? 여기가 좁아요? 위쪽이 좁아요? 여기가 좁아. 여기가. 거기를 비밸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 위쪽인가? 그렇죠. 위쪽 천장 쪽을 다 비밸브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가 협착이 되면은 더 좁겠죠. 그러면 비염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건가?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중격 망곡증이 있는 분들은 이게 가운데가 비중격이면 이 상부보다는 예. 아래쪽이 더 휜 거예요. 예. 이해가 가시죠? 네, 코도 그래서 많이 골고. 그렇죠. 네. 비중격 망곡증은 아래쪽이 많이 휜 거고 비밸브 협착은 위쪽이 이렇게 휘어져 있고 좁아져 있는 걸 비밸브 협착이라고 합니다. 그거 어떡하냐? 그 수술이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예. 비중격 망곡증이 있는 분들 중에서 비밸브 협착이 동반된 환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휘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휘었는데 아래가 휜 거보다는 위쪽 천장이 좁은 거죠. 그런 분들은 공통적으로 겉에 코가 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천장 여기가 코 대잖아요. 여기가 휘니까 이 겉에가 휘어 있어요. 그래서 겉에 휜 코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비밸브 협착이 같이 동반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술명이 비밸브 재건술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만일에 비밸브 협착증을 갖고 있어. 그러면은 어떤 증세가 나오나요? 코막힘. 송은이 대표 생각나네. 네, 그리고 코가 이제 아마 송은이 대표도 비밸브 협착도 다 동반돼 있을 거예요. 맨날 이래. 그러니까 좁으니까. 이래. 근데 그런 거는 그런 분들은 자 보세요. 쉽게 말하면 이게 지붕의 문제예요. 지붕. 지붕의 문제입니다. 감히 말하지만 비밸브 협착증은 완치가 돼요. 어머. 네. 오히려 이제 비염이 완치가 안 되는 거지. 비염은 이제 보호 기능 때문에 완치가 안 되는 거지만 비밸브 협착증은 거의 완치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집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붕이 이렇게 있는데 지붕이 무너져 있는 사람도 있죠. 네네. 이런 사람들 비밸브 협착이에요. 코가 작은 동양인들은 더 협착이 많겠죠. 근데 서양인들은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협착이 별로 없어요. 코도 크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이게 보시다시피 여기 저도 코가 낮은 코인데 이걸 이렇게 들어주면 네. 어때요? 천장이 높아지죠? 네네네네. 이렇게 하고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공기가 한 2배는 들어갈 겁니다. 오, 그러네. 2배는. 그래서
비밸브 협착증이라고 하는 거는 낮아진 지붕 자체를 똑바르게 펴주기도 하지만 낮아진 지붕 자체를 약간 올려주면 이 비밸브 협착이 공간이 생기면서 교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수술이 큰 수술이에요? 아니면 아니 큰 수술은 아닌데 아, 난이도가 그래? 있어요. 오. 그러니까 이거를 코 안에만 비중경말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한테 가도 안 되고 네. 또 코 겉에만 하는 선생님한테 가도 못 고치고 양쪽을 다 해야 되는? 양쪽을 다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비밸브 재건술을 하고 나면 네. 정도는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코끝을 내가 그래도 하면서 한 2mm 살짝 높이고 싶다고 그러면 오. 이거를 들어주잖아요. 네네. 그럼 2mm를 살짝 들어주면 높아지는 거고. 거기다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 천장에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뻐지기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코 약간 높아질 수가 있죠. 오. 비밸브 재건술을 하면 약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어머머. 근데 나는 모양 바뀌는 게 너무 싫다. 그럼 환자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 높이는 그냥 놔두고 이 좁아진 부분만 넓혀요. 안 내부 공사만 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천장에 보면 여기 석가래 있잖아요. 그쵸. 옛날에 우리 기와집 보면 그치. 거기다 사이에다가 나무를 하나 더 넣는 거예요. 그럼 나무를 넣으니까 어때요? 넓어지겠죠. 근데 앞에서 보면 좀 넓어 보여요. 근데 나는 절대 높아지는 게 싫다고 하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설명하고 하죠. 높아지는 건 안 하고 여기를 살짝 넓게 하면 요만큼 또 공간이 그치, 생기니까 편해지고. 근데 대부분 환자들은 그렇게 살짝 2, 3mm 높아지는 걸로는 모양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살짝 들어봤는데 훨씬 숨쉬기가 편해요. 그렇죠. 일반 사람도 그런데 네. 이분들 정말 고민이 많은 분들은 진짜 상담 받아보고 제가 보면은 누구를 자꾸 거론해서 그랬지만은 그분을 30년 전부터 저는 봤거든요. 맞아요. 그때부터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한번 꼭 진찰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이거에서 이제 뭔가 병원에 가서 이 시술을 한다라는 게 두려워서 그냥 그대로 그냥 습관처럼 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 네. 여기 보시던 모든 시청자분들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 네. 병원에 오셔서 한번 진찰만 받아본다고 생각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는 의사이기 때문에 네네. 그냥 부족한 부분만 살짝 보완을 하면 안전하고 네. 부작용 없이 또 잘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진짜 우리가 숨을 잘 쉬고 싶고 또 약간 비염기처럼 있는 것, 그다음 코막힘 이런 것들을 평생 갖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진짜 전문가한테 받고 그게 만일에 달라지고 좋아진다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맞습니다. 싶어요. 요즘에는 그 환자 위주로 다 이제 설명을 듣고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네. 환자가 높은 게 싫다. 절대 안 높여요. 그리고 나는 어떤 게 좋다. 그럼 그거 위주로 그냥 기능적으로만 편하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특히 남성분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수술날은 오셔가지고 조금만 더 멋있게 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대부분 하십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하고 나셔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자신감이 너무 생겨가지고 너무 사업이 잘 된다. 이게 숨을 잘 못 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잠을 잘 못 자요. 맞아요. 코도 막 뭐 그 수면 무호흡증 수면 같은. 무호흡 생기면서. 그 다음에 코도 엄청 골고요. 맞아요.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문제가 뭐냐면 우리 몸에 빚을 지게 됩니다. 무슨 빚일 것 같아요? 몸이 안 좋아지는 거. 그렇죠. 역시 혜련 씨는 반닥이에요. 반의사. 안다. 그래서 안 좋은 그 물질을 우리가 독성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독성 물질이 몸 안에 계속 쌓여요. 그러면 몸에 빚을 지고 아무리 자고 아무리 쉬어도 피곤해. 몸이 회복이 안 돼요. 피곤해. 감히 말하지만 우리가 하루에 한 4시간만 잠을 자도 이 독성 물질이 빠져나가면 사람은 굉장히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10시간을 자도 독성 물질이 안 빠져나가면 못해요. 근데 그 어떻게 하면 독성 물질이 빠져나갈 것 같아요? 코를 골지 않고 수면 무호흡증 안 하고 야. 편하게 그냥 이렇게 새근새근 조용히 자면. 야, 역시 그냥 맞아요? 모든 답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 우리가 서로 이야기한 적도 없고 없어. 그냥 뭐 아무 맨날 뭐 골프 맞춘 얘기만 것도 했지. 없어요. 네, 맞춘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잠을 잘 자면 되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잠을 잘 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잠을 잘 때 B렘과 렘 슬립이 있는데 그 B렘 슬립에서 N1, N2, N3라는 그 단계가 있어요. 그 중에 N3라는 단계로 우리가 잠을 잘 때 들어가면 빚을 갚아요. 그러니까 깊게 좀 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깊게 자는데 이 깊게 자는 시간이 길 필요도 없고 잠을 못 자는 사람은 N3라는 그 단계로 아예 못 안 가. 들어갑니다.
얇게 자는구나.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깨요. 그러니까 계속 피곤한 거고. 그래서 N3로 들어가려면 코로 숨을 쉬어야 되고 코로 숨을 쉬어야지 잠을 또 푹 잘 수가 있고 그래야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예방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 연결이 돼 있네. 잠 자는 게 되게 중요하고 잠을 자려면 코로 숨을 잘 쉬어야 돼요. 야, 나 아이들을 N3로 해야겠다, 진짜. 네, N3 좋습니다. 정말 중요하네요. 우리 코알람 TV를 하면서 많이 배우게 되고 네네. 아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비밸브 협착증 이 수술을 저희가 하게 되면요 이게 저기 실비보험이 됩니까? 네, 이 비밸브 협착증은 2016년도 4월 30일 날 신의료 기술을 통과를 해서 오. 현재는 실비보험이 적용이 되게 돼 있어요. 오 다행이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규제가 조금 심하게 돼 있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비밸브 협착증이 있는 거를 진단을 제대로 받으면 네네. 다 실비보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비밸브 협착증이 이게 심하다, 중간이다, 약간 애매하죠.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을 좀 잘 지급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그거를 따 하면서 우기면 그렇죠. 아무래도 좀 이렇게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 악용될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네. 비밸브 협착증을 많이 심하지 않으면은 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중격 수술만 해도 호전이 되거든요. 근데 진짜 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까 아마 그 대표님, 송 대표님 같은 경우도 네. 동반이 돼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드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송 대표님 한번 물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방송은 좀 마무리를 하고요. 또 다음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긴 코나 아니면 여러 가지 또 매부리 코나 또 우리 사연들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네, 고맙습니다.